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 비전 포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럼은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편집된 영상을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의 전문가 외에 네 분의 토론자를 더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철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및 경찰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위원을 현재 맡고 계시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제정에도 참여하시는 등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어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한숙 과장님은 복지부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등을 두루 거치시고 현재는 정신건강정책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신 이영문 센터장님 토론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영문 센터장님은 아주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및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윤석준 단장님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에 재직 중이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한국인의 질병부담 측정 및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 등을 비롯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유영학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학 위원장님께서는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고요. 보건복지부 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근무하실 때 정신보건법 제정 및 복지부 내에 정신건강정책과를 만드시는 등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계십니다. 자, 그럼 유영학 자문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영학 자문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해주신 오지혜 배우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서 세 분 위원장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 또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문조 교수님, 우석훈 박사님, 그리고 장승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자리해 주신 토론자분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대응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장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맡게 된 윤석준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를 논하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폐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보다도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관점에서 몇 마디 보태보겠습니다. 앞서 발제자 중에 한 분께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저렇게 표현하신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떤 발제자분이 하셨는데 저도 참 공감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정신건강정책과고도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을 처참하게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일체의 대면 및 면회가 안 되고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들은 문을 닫았고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사실상 갈 곳이 없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 미치는 큰 현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다 더 느리지만 안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특히 기성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특히 기성세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느리지만 안전하게 살아갈 방안을 찾아라. 이게 아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방역의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늘 동경해왔던 서유럽 선진국가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의 성과는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종의 피로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정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도 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우리 국민 다수가 이러한 형태의 소위 방역 위주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발제자였던 우석훈 교수님께서 경제정책과 연관시켜서 여러 큰 통찰력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학습을 했고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형 위드 코로나 사회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TV를 보면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숫자일 텐데 저는 그 숫자와 더불어서 지역별로 일일 확진자 수 플러스 일일 경제 지표도 같이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대구가 20명일 때 소위 소비 지수는 몇 점이고 광주가 30명일 때 소비 지수가 몇 점인지를 좀 발표를 같이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일상과 방역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일종의 한국형 위드 코로나 사회 정책이 일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우리 오늘의 주제인 정신건강 정책으로 돌아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그룹 중에서도 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삶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방역 대책 속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에 대해 제대로 조명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을 돌이켜보면 신천지사태로 촉발되었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비롯됐던 사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 청도 대남병원에 있었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었던 정신질환자 약 100여 명이 거의 대부분 코로나 감염이 됐었고 그 감염된 분들 중에서도 사망자 수가 발생했었던 이런 것이 촉발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언론은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제2, 제3의 청도 대남병원 사태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느리지만 보다 더 쾌적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노력들이 보다 더 보태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방향을 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 부담 및
건강 형평성 격차 이런 부분들 좀 완화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 경제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전 세계 모델 국가를 새롭게 기대해 볼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전환, 사회의학의 강조, 정신건강의 요소 분석 및 경제정책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사회를 위한 거대 담론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정신건강 정책이 보다 더 발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권영철 CBS 대기자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토론은 가급적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분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감시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90년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는 오히려 국가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매일 확진자 신상 정보나 동선들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고 이런 공개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감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상상했던 텔레스크린은 오늘날 스마트폰과 앱, CCTV 등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K 방역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가 스마트폰과 CCTV,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그런 덕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마는 그런 이면의 이유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일수록 코로나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블루로 대표되는 정신건강 문제와 최근 문제로 대두된 20대 여성의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조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개인은 기력을 상실하면서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우석훈 교수님은 상대적 빈곤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배달 위주의 치킨점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은 카페나 소규모 식당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0대 여성의 사망률이 갑자기 치솟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20대 여성들의 사망을 프레임화하면서 너무 부각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석훈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이러스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살도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1991년도 강경대군 사망 사건 직후에 분신과 투신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고요. 사회에 문제화됐었는데 그런 현상을 더 부추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대구 중고생들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잇단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언론이나 사회가 일종의 프레임화하면서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0대 여성들의 사망률이 치솟고 있는 문제는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합니다만은 그 현상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그건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사망률이 치솟았지만은 70, 80대 고령층의 사망에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많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20대 여성 사망률, 이게 뭐 자살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명당 16.6명인데 80대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133.4입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2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히려 고령층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3단계 확산이 시작되면서 노인 복지 관련 행사는 취소됐고 경로당이나 마을 단위 쉼터들도 다 폐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우울감이나 분노, 절망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 봐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석준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저는 우선 좀 여러 차례 그 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결국엔 이런 법유행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는 정부나 아니면은 국제적 그 리더 그룹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극복을 할 때 지금 점차적으로 좀 강조가 되는 거는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대의식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정신건강 문제도 이제 코로나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영철 대기자님께도 말씀하신 그 미디어 영향력 초기에 이런 사회적 재난 때 그 정신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이나 아니면 미디어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는 그 바로 심리방역이라는 형태로 통합심리지원단을 확대해가지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그 여성가족부라든지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센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초기에는 좀 패시브하고 좀 네거티브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다가 요 근래에는 그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발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연대나 아니면 가족과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이런 개인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위기 상황에서의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연대의식을 서로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그런 그 글로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석군 교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한 4년 정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세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를 명명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전후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코로나19가 마치 이제는 없어진 그 세계대전이 사회적 재난으로 전 세계에 휘말려드는 것처럼 어떤 전후세대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장기적 영향력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코로나19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일 거거든요. 정신건강적 측면이든 아니면 사회경제적 측면이든 국가정책에서는 타겟팅을 분명히 해야 할 측면이 있고요. 이런 쪽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받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장년,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 정신질환자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 지금 3차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유행 때까지 그러니까 8월에 수도권 그 집단 감염 때보다 더 그때에 비해서는 나오지 않던 단어들이 좀 집중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중간에 회복 탄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민이나 이제 개인이 각자의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그런 능력치를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년에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서 정신건강 정책 이런 부분에 지금 실행력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 에 지금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신건강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모든 준비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연재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김문주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과학 담론과 사회 담론이 형성된 융봉합 담론 시대에 대한 것이 비대면의 사회와 연결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정신건강의 주제가 디프레션이라는 병리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김문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무인사회 개념이 좀 더 저희들이 건강한 정신건강적 측면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디프레션이 아니라 로니니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걸 승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은 어떤 정신병리 현상이보다는 인간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느슨한 연대를 통한 로니닛을 승화시킨 한 단계의 단계, 그러니까 그걸 저는 고독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죠. 그와 같은 것이 되면은 디프레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같은 북반구 사회에 북유럽에서는 이 솔리투드라는 관점을 더 많이 권장을 하죠. 그래서 혼자 독서하고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 더 비대면 시대에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김문수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독존이라는 개념, 독립과 존재의 복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독립할 수 있는 존재, 독존의 의미로 저희들이 담론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석훈 교수님 강의에서는 경제 불황이 깊이보다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길이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다르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리감이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감만이 아니라 존재감의 거리죠.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 코로나 균형이라는 관점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균형이라는 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교훈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 코로나 균형처럼 똑같이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이렇게 정지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항상 출렁이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렁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의 탄력적인 구조, 조금 전에 토론하신 김한숙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덕목 중에 하나, 그리고 사회가 가진 덕목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레질리언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코로나 균형에다가 맞춘다면은 더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다 얹자면은 이번에 정신건강의 문제가 청도 대남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장기 입원돼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가장 영양 상태도 나쁜 중증 정신장애인들에게 사망이 초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건강에 대한 입원 시설의 규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장기 입원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탈수용화 관점의 정책들이 올바르게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로 연결이 되려면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가족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비혼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탈가족화의 개념, 디패밀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탈시설화 관점과 연동이 돼서 함께 커뮤니티 케어의 관점을 바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탈구조화 사회를 탈가족화 사회와 함께 연결을 시켜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숙남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청년 자살에 대한 문제가 고정철 대기자께서 언급하신 것은 노인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청년의 코호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0년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경종을 울려줬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어디나 항상 남성 청년의 자살이 많은데 여성 청년의 자살이 많은 이유가 한 20, 30년 전에 미리 언급했던 그 에밀 드류케임이 이야기했던 아노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노미라는 것은 개인에도 적용이 되고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데 정의를 정확히 하자면은 1930년대 로버트 버튼이 다시 수정한 거로 보면은 그 개인이든 그 사회든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아노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령층의 남성으로부터 혹은 다른 연령층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성들의 천정이라는 관점에서 여성 청년들이 그걸 겪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 세대하고 다른 코호트 효과 플러스 여성의 아직까지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영향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인들의 자살이 예전보다 코호트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2015년부터 시작된 그 노인연금 자체에 대한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이 노인 자살의 코호트 효과를 없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의 노인들에 대한 노인연금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이와 같은 코호트 효과를 없앨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심리 방역을 잘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현재까지 잘 대처하고 있는 이유가 헌신적인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노력도 있지만은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현대적 관점에 독존이 발달돼 있다, 저는 그래 보는 쪽이에요. 한국인들의 우수성은 학력에도 나타나지만은 저희들이 긴 역사 속에서 갖고 왔던 이 공감의 능력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를 승화시키자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건강의 문제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정신건강의 문제는 비대면 서비스의 가장 첨단에 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어제 배우님하고 앞에 있어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소통의 70%가 비대면, 다시 말해서 비언어적 소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의 특성이 앞으로 코로나 시 이후에 많은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더 연결고리를 갖고 더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한국 사회를 바꾸어갈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저는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김문주 교수님의 그 주제 강연으로 한마디 단어로 돌아가서 오늘 독존의 사회학을 통해서 한국의 정신건강의 문화가 더 많은 위기를 해결나가지 않을까, 그런 낙관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정 토론자 4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윤석준 단장님은 정신질환자, 가장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주셨고, 또 권영철 대기자님은 사회전체 우울감,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김한숙 과장님도 지금 글로벌 패닉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면서 정부의 정책을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마쳐주신 이영문 센터장님은 독존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표자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함의를 또 분석을 다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또 토론을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오늘 참석하셨지만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밝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영문 센터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정신건강 비전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